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난 12월 18일부로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 36곳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분야부터 주택을 취득, 보유, 처분 전 단계에 걸쳐서 복잡하게 달라지는 세금 등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곳에 계약만 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분들은 이번 영상을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1곳과 조정대상 지역이 총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광주 모두죠. 울산 2곳,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파주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35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었거나 이미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효과인데요. 금융 분야인 가계대출 분야와 사업자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 그리고 정비사업에도 제한이 있고 전매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시에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되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을 하려면 매우 복잡하고 혼돈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취득 단계에는 이 취득 단계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보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신고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는 종부세죠. 이 종부세율이 어떻게 되고 세부담 상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 단계,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어떤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 꼭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인데요. 이 대출입니다. 이 금융 분야에서 가계대출은 조정대상 지역일 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가 구입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전입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그 집으로 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LTV와 DTI가 적용되는데요. LTV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가 적용이 되고 DTI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 LTV가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부터 15억까지는 20%, 그리고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대출은 조정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이든 상관없이 주택 매매업이나 임대업, 이외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은 신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취득세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와 법인 그리고 증여취득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주택자는 1 내지 3%로 동일하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가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 주택 이상은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12%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을 취득하지 마라.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만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는 분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새롭게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만 일반 세율을 적용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득세율도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다음은 취득자금 신고입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조정대상 지역은 증빙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양식이 자금조달계획서인데요. 자금조달계획을 자기자금, 그리고 차입금, 그리고 조달자금 지급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입주 계획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가 조정대상 지역 취득 단계이고요. 다음은 보유 단계입니다. 보유 단계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종부세입니다. 당장 2021년도부터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최소 1.2%에서 최대 6%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자분들과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은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니까 가급적 6월 1일 이후로 잔금을 해서 중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잔금일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들의 기존 세부담 상한이 200%였는데요. 내년부터는 300%로 100%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 단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각 지역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릅니다. 1지역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안 되고요. 2지역은 1년 6개월까지 안 되고 3지역은 공공택지일 때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내년 5월 말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50%였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양권 전매를 하지 말란 얘기죠.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다주택자 분양권 내용인데요. 이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지난 2017년 파리 대책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해야 한다라고 새롭게 세법이 개정됐었는데요. 2017년 8월 3일 전에 취득했다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죠. 하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지요. 다음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거주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18일 날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로 공고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이미 취득을 해서 등기를 했다면 보유만 하면 됩니다. 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공고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공고일 직전에 이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입을 한 상태에서 공고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다면 많이 달라집니다.
공고일 전에 계약서 작성을 했고 계약금 지급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 무주택자였다면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2년 거주 요건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공고일 전에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이 당시죠. 이 당시에 이미 주택이 하나 있었다 라고 한다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고일 전에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역시나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주택이 있었는데 잔금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잔금일 날은 무주택자인 거죠. 이 케이스입니다. 공고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그때는 유주택자였는데 잔금일 전에 무주택자가 됐다. 이 케이스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제5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세대가,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원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이날이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이 특례 적용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12월 18일이 아니고 그 전에 조정대상 지역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지정을 했었죠. 조정대상 지역 공고를 하는 그 시점에 계약과 잔금을 했었던 분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요. 추가로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나오는데요. 이 접수일과 등기 원인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동산업을 하기 전에는 접수일이 뭔지 등기 원인일이 뭔지 전혀 몰랐는데요. 이 접수일이 바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등기 원인일자가 아니고 등기 접수일자로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 원인일자가 취득일이 아니고 접수일이 바로 취득일입니다. 통상 이날 잔금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일은 대부분 계약일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라고 써있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접수일이 바로 잔금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알고 계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직전에 계약을 했던 분들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이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종인 거죠.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띄우고요. 이 조종일 때는 이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고요.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조정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 종전주택은 3년 이내만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는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는데요.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자들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연 2%씩 해서 최대 15년 30% 공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득보유 처분 전 단계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한 이후에 최근의 시장 반응인데요. 왜 우리까지 잡냐? 규제지역 확대 지방 소도시들의 부글부글, 그리고 이 투기 잡겠다고 규제 늘리더니 국민 70%가 규제지역에 산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강원도와 제주도 빼고는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규제 묶인 37곳의 부동산 시장 삭풍, 이 삭풍이라는 거는 추운 겨울날 차가운 바람을 말하죠. 비규제 지역에는 벌써 풍선 효과가 나오나 봅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은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근데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정부 인사로만 편중되어 있고 이 비공개로 운영이 된다는 점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그래서 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 청문회 내용에서 이 뒷북 논란, 조정지역, 변창흠, 가격 오를 곳 파악해 규제하겠다,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취득 보유 처분 전 단계에 걸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취득할 예정이거나 이미 보유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새롭게 지정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취득 보유 처분 이렇게 단계로 구분해서 기억해 놓지 않으면 온통 섞여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